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간밤 미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 훨씬 더 좋았는데요. 미국의 소비 둔화가 실질적으로 지표로 확인이 되면서 상승폭 점차 둔화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쉬어가지만 또 중요한 일정들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MSCI 지수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테슬라는 인베스터데이 투자자의 날 행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한 번 탄력 받아줄 수 있을까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전일 우리 시장은 코스피 간신히 2,400선 지켜주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강보합권에서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양지수 혼조세를 보였는데 외인과 기관이 이 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여줬다는 점이 조금은 불안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환율도 계속해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휴장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예상 체결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0.24%, 코스닥은 0.15%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2포인트 선에서 어제 마감을 했는데 2,408포인트 선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780선 조금 위쪽에서 781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어제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들 늘 있기 마련이죠. 어떤 종목들 있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오늘도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이 종목 지금 한 달 새 259%가량의 상승폭을 보여준 어마어마한 종목인데 오늘은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보합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셀바스 헬스케어 오늘 이렇게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줄 것 같고요. 셀바스 AI도 비슷하게 104%가량 이번 한 달 동안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동시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큐어인데요. 이 종목 사실 자체 개발한 치매 치료제에 대한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13% 상승한 3,425원 출발 예상이 되는데 아이큐어 더불어서 좋았던 점은 지금 시장 개척에 있어서 이탈리아의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손에 잡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오면서 더욱더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받아주는 모습, 오늘도 역시 강한 출발 예상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제 사실 장 초반부터 뜨거웠던 종목이죠. 세아베 스틸지주인데요. 전일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10.48% 강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35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가 인베스터데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발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테슬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스페이스X의 세아베 스틸지주와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함께 편입이 되어 있다. 지금 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전일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아베 스틸지주와 또 하나 관련 있는 종목이죠. 세아 특수강입니다. 이 종목 어제 17%가량 상승폭 보여줬는데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3% 높게 출발해서 26,6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세아 홀딩스도 어제 상승 탄력 받아줬습니다. 역시나 7.94%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5,000원에 오늘 시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로봇 관련주들 지금 AI 관련주들 부각받고 있고 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관련해서도 로봇 테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 17.89%가량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3.01% 올라타면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95,7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이버 프로 보시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7.76%가량 상승 탄력 받아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3,61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UAM 관련해서 시장에서 상승 탄력 받아주는 파이버 프로의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에코프로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15%가량 상승 탄력을 받아줬던 종목인데요. 자, 28만 원에 오늘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디앙스입니다. 메디앙스 어제 시장에서 11%가량 상승 탄력을 받아줬던 저출산 관련주였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3,535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저출산 중에서도 산모들의 스킨케어라던가 또 수유용품 같은 육아 관련 용품들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살펴보시죠. 자, 계속해서 제이스코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가량 어제 상승 탄력 받아줬는데 오늘 1.44% 더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465원 출발 예상이 되는데 투자사죠. EVMDC가 필리핀 니켈 광산 탐사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상승 탄력 받아줬고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I텍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소식에 전일장에서 9.4%가량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2%가량 상승 탄력 받아주면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12,6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보시죠. 이 종목 지금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과연 이 종목이 상장 폐지 수순을 받게 될지 또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6.13% 상승 흐름을 받아줬는데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요, DYD입니다. 이 종목 지금 이 거래일 전에만 해도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도 시장에서 22%가량 더 낮게 마무리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그나마 좀 3.13%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070원 출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전에 하한가를 갔을 때는 삼부토건 인수권이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증권 토큰 STO 시장 진출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개발 전문 기업이죠. 피스브릭과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해서 또 한 번 인수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삼부토건과는 다르게 오늘 시장에서는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자비스입니다. 이 종목 전일장에서 19.22% 큰 낙폭을 보여줬고 그 전에 시간 외의 거래에서도 하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0.23% 그나마 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2,17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엑스레이 검사 장비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120억 2,500만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연일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증 목적이 운영자금 인수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0.23% 강보합권 출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시간외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줬을까요? 자, 우리가 최근에 그래도 많이 살펴봤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루트로닉 3우C인데 자, 이 종목 전일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1.65%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갈 걸로 보이고 있고요. 35,95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루트로닉 3우C가
11.65% 상승 출발 예상된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우리 시장 출발해 봅니다. 내일 시장이 휴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일단은 기대되는 예상 체결 지수의 흐름 살펴보고 왔는데요. 현재 시간 9시 22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323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코스피 0.62%, 코스닥은 0.5%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도 우리 시장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짚어봐야겠죠.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왔고 오늘 다시 상승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7%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인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신한지주는 어제는 빨간불 켜더니 오늘 20위권 내에선 유일하게 파란불 켜고 있고 삼성, SDI,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 전지 괜찮네요. 네, 지금 보면 역시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중요한 부분은 역시 매크로 지표입니다. 환율에 대한 또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 방향 오늘도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달러 약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오늘 환율 방향성 장 초반에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글쎄요,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도 약간 환율 안정화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생산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역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어떤 테마라기보다도 성장주로 계속 좀 부각받을 어제 에코프로도 그렇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종목별로 접근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환율에 의한 외국인 수급 여건 이 부분을 장 초반과 장 오후 내내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코스피 종목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66% 상승, LG에너솔루션이 1.77% 상승, SK하이닉스가 0.78% 상승, 삼성바이오로스 0.52% 상승, 삼성 SDI가 0.88% 상승, LG화학이 0.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지금 1.1%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고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 전 모든 기업이 대부분 강보 합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역시 LG에너솔루션의 상승폭이 제일 큽니다. 지금 1.77%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는 점이 우선은 지금 LG에너솔루션에 대한 어떤 좀 중국 쪽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모든 이제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국 쪽에서의 이 배터리 가격에 대한 경쟁력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앞으로 경쟁이 좀 많이 크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기술력이나 노하우 부분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 빼고는 어떻게 보면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지원도 그렇고 이 배터리 업체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위부터 50위까지 한번 기업 볼까요? 지금 현재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0.33% 하락, 한국전력 0.17% 하락, 삼성화재 0.69% 하락세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 이상 오르는 기업은 역시 하이브입니다. 지금 이제 2.03%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러 가지 카카오와 SM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변동성은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SM에 대한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으로 그 하이브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대 하이브의 어떤 그 기업 가치나 이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주가도 그렇지만은 거래량이 좀 단단해질 때, 이럴 때 아마 하이브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1위부터 뭐 10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전체적으로 저가면서 들어오지만 특별하게 오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이 종목들은 별로 없네요. 지금 2% 이상 오르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봤을 때 1% 이상 떨어지는 기업도 많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잔잔하게 좀 흘러가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상승폭이 그나마 지금 1위부터 20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도 2% 이상 오르는 기업은 별로 없는데, IS 동서가 지금 현재 5.8% 이상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IS 동서뿐만 아니라 코스닥에 있는 성일하이텍, 뭐 여러 가지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작년 연말에는 부진했었죠.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연초에 특히 이제 2월 들어서 이 주가가 좀 상승력을 좀 뚜렷하게 갖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작년 연말에는 미국의 IRA 법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가 됐었죠. 하지만은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이 EU를 비롯한 각국에서 이런 그 비슷한 내용의 IRA와 비슷한 내용의 좀 법안을 좀 많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하거나 관련 기업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 쪽에서의 법안에 대한 어떤 신규 모멘텀 기대감이 이 폐배터리 주들 안에서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좀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폐차 사업이나 여러 가지 환경 사업에 진출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S 동서 오늘 좀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외인들의 포지션 어떻게 취해질 것인가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다행히 원달러 환율 오늘 뭐 전일 대비 0.43% 정도 낮게 움직이고 있네요. 자,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도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역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주의하실 부분도 짚어주셨죠. 하이브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SM 관련 이슈로 접근을 하신다면 조금은 리스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성훈 차장님께서 오늘은 또 IS 동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0.77%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LNF가 3.33%, 첨보도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네, 오늘 뭐 코스닥도 전체적인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레임 0.72% 상승, LNF가 역시 LNF 하면 뭐 그냥 테슬라라는 공식이 많이 떠오르죠. 지금 현재 뭐 3.12%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테슬라 효과가 그대로 LNF에 좀 작용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LNF 뭐 에코프 쪽에 좀 가려져서 좀 약간 관심을 덜 받고 있는데, LNF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에코프로 이상의 어떤 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양극재의 어떤 특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지금 많이 좀 걸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LG엔솔루션의 지금 비중 80% 거의 수준 넘어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판매량과 고객단의 점유율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게 LN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 이 다른 양극재 업체들보다 이건 변동성 때문일 수도 있고 의존도가 좀 높아서도 있겠지만 LNF가 좀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LNF가 항상 신규 고객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LNF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 생각되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도 보고 30위까지 기업 봤을 때 특징적인 첨보가 지금 4.7%,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첨보 외에 다우데이터가 지금 2.79%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다우데이터나 이 데이터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만큼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와 AI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어떤 테마가 아니라 산업에 대한 가치를 좀 인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주 4.87%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1위부터 50위까지 뭐 기업을 봤을 때도 지금 네이처셀이 3.19% 좀 상승세를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확실히 LNF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 효과를 그대로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다른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 지금 업종별로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의료 정밀, 전기가스, 보험 빼고는 모두 상승을 켜고 있고, 지금 종이 목재 쪽이 굉장히 강해요. 비금속 광물과 함께. 코스닥도 살펴보면 종이 목재가 2.53%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업종별 현황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비금속 광물, 운소장비 업종 상승 보여주고 있고, 종이 목재 업종의 상승세가 오늘 눈에 뜨네요. 어제 장 끝나고 이 무림 페이퍼 실적 발표했죠, 무림그룹주. 그러면서 지금 무림 페이퍼가 16.32%, 무림 PMP가 2.2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무림 페이퍼 실적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죠. 200% 이상의 실적을 좀 보여주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재업체들 가운데서도 뭐 제재업체라고 한다면은 뭐 바로 그겁니다. 뭐 펄프 가격의 상승, 그리고 환율 상승, 이 두 부분이 조합만 된다고 한다면 이 제재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떻게 그 이익 구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단순한데, 이런 부분만 합쳐진다면은 이 실적주로서 사이클을 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재업체들 안에서는 1위가 이제 한솔제지죠. 근데 인쇄용제 쪽에서는 무림페이퍼가 1위를 좀 계속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핫도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 이 수입을 하게 된다면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죠. 하지만 무림페이퍼는 이 밑에 있는 무림 PMP 오늘 좀 2.22%가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 무림 PMP의 펄프를 30-40% 좀 수입하면서 지금 무림 페이퍼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제재주도 업체들 안에서도 좀 안정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어떤 친환경 쪽으로 사업에 좀 진출을 제재업체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재업체 뭐 기업들이 약간 심심하다라고 할 수 있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펄프 가격, 환율 이런 부분만 좀 잘 체크하면은 실적주로서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 간단하게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종이 목재 역시 상승세, 또 화학, IT 부품, 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상승세 보여주는 게 특징적입니다. 네, 오늘 종이 목재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양시장인데, 무림페이퍼 호실적에 오늘 시장에서 15%가량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프 가격과 환율만 체크한다면 이런 종이 목재 쪽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이성욱 차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조금 도와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아무래도 어제 시장 좀 혼조세를 보였고 또 외국인과 기관 매물도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상승이 조금 더 반가운 것 같은데 내일 또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금의 상승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조금 저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좀 객관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최근에 이제 좀 과대낙폭이 심각했죠. 네, 그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단기적인 그냥 반등, 반발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관들은 순매도 포지션이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이끌고 있고 또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로 사실 개별 중심의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 같이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장세라기보다는 여전히 개별 테마 그리고 이제 산업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토요일에 또 이제 중국의 이제 양회가 또 열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중국 관련 양회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또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좀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로봇 관련에 대한 모멘텀은 올해 2023년 상반기, 중반기까지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집중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게 바로 이제 SPG라는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G는 이제 로봇 부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2023년부터 본격적인 이런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중에서도 그 부품, 감속기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속기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실 건데, 뭐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관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모든 로봇을 제조할 때 사실 필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품을 좀 제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람도 관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관절이 있어야지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SPG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 감속기 시장은 일본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이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국산화가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부품 보급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 최초로 또 국산화를 이룬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SPG 말고도 최근 떠오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다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중국 양회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철강주가 있죠. 아무래도 지금 중국 정부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경제 정책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또 부동산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 내수 확대 정책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철강주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현대제철, 하이스틸 등등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이 상승을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시장에도 현재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이달의 중요 모멘텀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달이죠. 자, 3월에는 중국 양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강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오늘 좀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로봇주들. 네, 사실 좀 조정이 나와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오늘 좀 접근을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실 너무 이제 고가에 있으면 이게 신규 관점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로봇주도 단기보다는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그 최근 로봇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로 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좀 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5%대 이제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한 8만 원 이하대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더 이상 이제 그 테마가 아닌 하나의 좀 산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로봇 관련주로서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익 모멘텀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또 지분 투자가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앞으로 협동 로봇 판매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삼성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그렇게 로봇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삼성 쪽에서도 로봇주를 하나의 좀 대안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로봇 관련주들은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필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8,200원대인데 한 8만 원 이하대까지 내려왔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7,500원 넘어서 10만 원대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감속기 영위하고 있는 SPG 이야기해 주셨고 최근 좀 대장주로 움직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의 조정, 사실은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긴 호흡으로 이 로봇 관련 업종을 바라볼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신 실시간 매매 시그널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리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과거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최근에도 워낙 이제 좋다 보니까 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정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상황 속에서도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귀해지고 있는 이 시점인데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식품업계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종업계로는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농심이라든지 오뚜기 기업들이 현재 순매수가 한 100억대라고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억대가 지금 넘는 만큼 거의 10배 이상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 기관들도 현재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종목들 혹은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에 굉장히 수급이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도 현재 12위권, 순매수가 12위권에 이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에 비해서 사실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식품업계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바로 오리온이 워낙에 이런 효율적인 경영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식품업계들이 굉장히 부진했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워낙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원가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산기업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를 저가로 굉장히 좀 대처를 잘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익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내고 있는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지만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거는 바로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호조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린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브랜드 파워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오리온도 아무래도 좀 장사가 잘 되니까 공장도 추가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중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는 한 해의 실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오리온이 이제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23년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작년 역대 최대 실적보다도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무려 한 6%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가량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 모멘텀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실적과 대비를 했을 때 현재 이제 퍼 수준이 이 주가 선행 지수가 13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오르고 있지만 실적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죠. 바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중국의 경제 봉쇄 상황에서도 사실 오리온이 굉장히 잘 팔렸기 때문에 이런 소비 회복까지 더해진다면 그 기저 효과는 더 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곡물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식품업계 특성상 원가가 오르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마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판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오리온도 판가 인상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가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판가를 다시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수익성 개선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 이제 식품업계 대장주 계속해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때도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좀 강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뭐 현재가도 괜찮지만 여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부터 12만 원대까지 박스권 구간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전고점 부근 넘어서 14만 원 5천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좀 짧게 11만 원 이하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지만 워낙에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특히나 뭐 웹툰주들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좀 시장에서 오늘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시장이 좀 단발성 이슈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슈에 따른 수급 매매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성장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법안 통과 소식에 관련주들, 특히 웹툰주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단계적인 대응이 유효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주목받는 수급 종목들 알려주시는 분이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유영화 과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은 좀 어떤 종목들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까지는 로봇주가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냈는데 오늘 이제 탈시한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어요. 일단 어제 뭐 크게 상승하진 못했지만 기관의 강한 수급이 유입된 종목은 뉴로메카입니다. 협동로봇 국내 1인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IPO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매출액 기준으로는 21년 370억, 22년 450억인데 1조 밸류로 상장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년 전 가치가 4천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로봇의 성장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지금 당연히 높은 밸류가 인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뉴로메카 올해 200억, 내년 300억 이상의 매출 예상하는데 총 3천억 초반입니다. 협동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멀티플이 워낙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로메카는 물론 두산도 매우 지금 저평가된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 쪽에서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조정은 받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SPG 마찬가지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로봇 감속기 부품 업체인데요.
SBB테크가 매출액은 20배 이상 큰 SBB테크가 좀 크게 상한가도 가고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에 비해서 매출액은 20배 이상 큰 SPG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횡보 중인데요. SBB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 기다리고 있고 또 캐파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생산시설을 완비를 해놓고 매출이 잘 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SBB테크보다 저는 좀 저평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될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해서 SBB테크를 못 사는 기관들이 SPG 쪽을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장의 주도 섹터 앞서 노본 말씀드렸는데 AI, 우주항공 이런 쪽 2차 전지 폐배터리 이런 쪽이 지금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AP위성은 우주항공 쪽에서의 대장주죠. 5G에 이어서 이제 6G로 세대 전환이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5G가 들썩였던 것이 17년이었는데 후에 이제 그 대장주 역할을 했던 KMW가 19년 상용화 후에 2년간 10배거에 가까운 시세를 보여줬죠. 6G 핵심 및 위성통신 기술을 가진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장인 AP위성으로 일단은 지금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실적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종목 계속해서 저변 확대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캔과 에어스페이스나 인텔리안테크, 세트가이 대놓고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외도 위성을 통해서 초저지연, 초광대역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들 6G가 빨리 도입이 됨으로써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섹터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월에 IRA 법안 통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미국의 IRA 시행령, 유럽의 CRMA 법안과 맞물려서 고객사인 베스타스의 공격적인 투자의 핵심 수혜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CS 윈드가 1분기에 베트남의 해상풍력 타워 공장을 신설하고 베어링 납품하는 CS 베어링도 작년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완료한 후에 추가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S 윈드의 실적 쇼크와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4분기 30억 적자로 주가는 빠졌는데 아무래도 올해 전반적으로 강력한 턴어라운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초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제가 행동주의나 그 다음에 이제 경영권 분쟁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DB는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말씀드렸었죠. 그 이후에 실제로 기사도 나오기도 했고요. 총 2,800원의 기업의 경영권을 잡는다면 지금 이 자회사인 DB하이텍 총 2조 원입니다.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보여지고 치열한 계속해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투자 그리고 기타 법인의 수급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이 경영권 분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로봇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뉴로메카 오늘 장중 신고가도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SPG도 한 번 더 언급이 됐네요. 자, 그리고 5G, 6G도 마찬가지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유영화 과장님께서는 AP위성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슈가 붙어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전력기기주들 좀 기관의 탈실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탈실현 한번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전력기기 쪽으로 인덱스 리포트들도 줄이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수주도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향 전력기기 숫자가 늘어나면서 펀더멘탈 우상향 중인 중소형 변압기 업체라고 보시면 좋고요. 대형 중형 쪽에서는 이제 현대일렉트릭이나 중형, 소형 쪽에서는 재룡전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압기 시장이 호황인데도 주가는 계속해서 10,000원에서 12,000원 밴드에서 횡보 중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번 그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12,000원을 뚫어낸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친환경 인프라 확대와 산업재 기계설비 투자 증가로 인해서 호황이 지금 업황 쪽에 지속이 되고 있는데 친환경 전기차 수요 증가 사이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이 사이클 훨씬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온라인 교육업체들로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인데요. 하나는 메가스터디 교육이고요. 하나는 웅진 싱크빅입니다. 메가스터디의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눌렸죠. 두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있으면서 바닥을 다졌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1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대성 1차 강사인 임정환 4.3 쪽에 메가스터디의 이적입니다. 일반 사회 1차 강사인 이투스 이지영과 대적할 수 있는 라인업 보강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메가스터디로의 강사 이적이 좀 활발해졌어요. 결국에는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파워 때문에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워낙 지금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평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웅진 싱크빅입니다. 주력 상품인 스마트홀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뚜렷한 실적 개선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근에 기관 특히나 사모펀드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주봉으로는 사실 락바텀 확인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출산율 저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업은 사양산업 아니냐라는 생각이 쉽게 되시겠지만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확인이 되듯이 온라인 교육산업은 한번 가입자가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의 초입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입소문으로 스마트홀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애니플러스인데요. 애니플러스의 기반 수급도 아무래도 오버행의 좀 종료의 시도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월 22일에 전환 청구돼서 상장된 CB 물량이 72만 주였는데요. 60만 주는 지금 아마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죠. 남은 물량이 한 550만 주 정도 되는데 다른 회사의 콜옵션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더 나올 수 있는 물량은 한 180만 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버행이 최소 26%에서 5%로 줄었다라는 점이 긍정적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거래량이 지금 한 270만 주, 25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180만 주 정도 잔량 남아있는 것은 이제는 오버행 이슈는 좀 일단락 됐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코세스인데요. 일단 실적은 좀 부진한데도 최근 3개월간 주가는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본업보다 신규 아이템인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엑셀 기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LED가 이 수율이 상당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페어 장비가 필수인데 코세스가 이 장비를 만들고 있고 이것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 쪽으로 최근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수주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재룡전기 중소형주 단에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온라인 교육 쪽에서는 메가스터디 교육 웅진 싱크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저출산이라던가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테마와 함께 보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숫자가 나오고 글로벌하게 확장 모멘텀이 있는 상제엔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최근에 이제 고점 찍고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테마 모멘텀으로 좀 바닥 지지력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버행 이 종목도 상당히 부담이었는데 VC 물량 상당히 블록들로 소화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서 티니핑 성공으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월부터는 국내에서 남자 아이들 타겟으로 해서 메탈 카드봇이라는 것이 방영이 됩니다. 동시에 3월 초에 티니핑 시즌 3가 완결된 후에 유럽 17개국 진출 계획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 호조와 신규 IP 4개, 그다음에 유럽 시장 진출이 추가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의 추가 어떤 긍정적인 흐름도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종목 중에는 모트렉스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이 종목은 이번에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 전진건설 로봇의 성장, 그다음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뛰어든 것까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이 국면에서 최근에 이 지금 가격대에서
저항이 상당히 강했는데 아마도 이러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번 저항 충분히 좀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DR5의 수혜주 그리고 HBM의 수혜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TS입니다. 프롬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소켓 만드는 후공정 테스트 부품사인데요. 올해 빈메모리와 DDR5 세대의 전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전장, XR 기기 등 전반 시장 확대와 신규 고객사 증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HBM,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용인 다이캐리어 소켓 같은 경우 글로벌 업체로 공급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죠. HBM은 AI, 챗봇 등 수요 확대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 기관 수급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2023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퍼 8배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과 함께 오늘도 수급 상황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지까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2,40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426포인트, 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1%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해주기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으면서 힘을 내주고 있고요. 코스닥 0.67%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하루 쉬어가고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